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탄핵의 그 단초가 되었던 그 시작이 되죠. 태블릿 PC가 그 진짜냐 사기냐 하고 묻는다면 주변 사람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아직도 그거는 진짜야 하고 말할 사람 많겠죠. 국민은 아직도 그 많이 그대로 믿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18일 JTBC 태블릿 PC 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거는 최순실 것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 탄핵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10월 17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에 즉시 나서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조원진 공동대표가 특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하고 그거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최순실 혹은 박근혜 대통령 공판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변호인단들이 태블릿 PC를 제출해다오 그걸 한번 보자 계속 그래 왔어요. 거의 한 1년 내내 그랬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걸 별도의 사건으로 취급해 가지고 이제 태블릿 PC가 정말 그게 깡통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려래요. 그러니까 그걸 법적인 책임을 물어 가지고 전 국민이 그걸 지켜보면서 현실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공판에 검찰이 태블릿 PC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감정을 하고 안에 파헤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태블릿 PC만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을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다루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 관심사가 이르게 되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 안의 내용을 파헤치고 감정하다가 보면은 태블릿 PC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이 알 거다 이거지요. 이건 그래서 별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언론 허위 보도고 뭐고 얼마나 판을 키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몇몇 가지를 가지고 또 이 법적인 조치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또 실상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동기가 1년이나 지나가지고 검찰에서 공개한 파일을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을 월간 조선에서 오늘도 밝히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원단에서 또 태블릿 PC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이것을 밝혀놓은 것이 상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태블릿 PC 보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뉴스에서 나온 거 말고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은 뭐구나 여러분 이제 대충 다 알 거예요. 그 과정을 다 파헤치고 했으니까 의혹 제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태블릿 PC 자체가 없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있다 해도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김한수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다. 그것도 이제 혼자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선 캠프,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선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 캠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거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캠프는 늘 이동하니까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무거운 컴퓨터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구입해서 이제 서로 정보를 담고 의논하고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업무 보고.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 보좌관 중에 이춘상 보좌관이 있었죠. 그분이 좀 사용하다가 사망하고 그 태블릿 PC가 묻혀 있다가 그게 어느들에 나타나 가지고 최순실 태블릿 PC다 이렇게 둔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순실 변호인단이나 뭐다 그 경로를 밝혀라. 그 태블릿 PC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가고 그것이 최순실 씨가 사용했단 말이냐. 변호인단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말 안 했죠. 그리고 최순실 거 맞다.
이렇게만 말해요. 최서원 씨가 위치가 찍혔다 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엄밀히 말하면은 위치가 찍혔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그걸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딴 사람이 사용하면서 아니면은 일부러 좀 떨어져서 졸졸 따라다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거는 이렇게 되면 위치가 이제 일치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 씨가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찍혔다 해가지고 그것이 누구 거다 이렇게 참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최순실 씨는 그거 본 적이 없다라니까 태블릿 PC로 촉발돼 가지고 그 후로 언론 보도가 모든 것이 다 최순실 작품이고 최순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최순실이가 지시하고 최순실이한테 물었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영혼을 조종하듯이 이런 정도로 국민이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언론 보도가 그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서원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로봇이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 당시. 돌이킬 수 없이 국민 여론이 이제 뒤집혀 버린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아쉽더라도 이제 그걸로 묻어두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월간조선이 보도하고 또 법률지원단 공정재판을 받기 위한 그 법률지원단에서 분석해서 해놓은 걸 보면은 그 태블릿 PC 안에 그래 태블릿 PC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냥 검찰이 이렇게 제공해 준 거 그것만 보고 분석한 거죠. 내용에 포함된 사진이 약 1900장 되는데 여기에 최서원 씨 거는 단 2종류 그러니까 6장이다 이거죠. 같은 사진 이제 중복한 거 해가지고 그리고 정유라 씨나 정윤혜 씨, 뭐 승마장, 최소원 씨 집, 카페, 사무실 사진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1900장이 대다수가 30대, 40대 뭐 여성 사진, 수십 장 남녀 아이 사진, 수십 장 선거 캠프 그렇게 이제 선거 캠프용 사진도 이제 수십 장 있는가 봐요. 그때 대선 때 여러 사람 사용한 거니까. 아무튼 이 대다수는 인터넷 탐색 도중에 또 이렇게 저장하고 뭐 그런 사진이고 기사였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면 쇼핑 사이트 상품 사진 이런 거. 그럼 이 사진들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는 지금 그게 김한수 씨 가족 아니겠냐 이런 추측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확인을 못합니다 아직. 그런데 아무튼 최서원 씨 거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비밀 문건이 47건 어쩌고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도 실제로는 3건밖에 없고 그나마도 별 볼 일 없는 거였다 이런 이야기죠. 내용이. 그런데 이것이 이 난리를 피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난리를. 최순실 변호인단들이 이 태블릿 PC를 한번 보여다오. 그 증거물로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감정 한번 받아보자 해도 여태까지 검찰이 제출을 안 한 거예요. 1년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그 주인이라는 최서원 씨도 이 태블릿 PC 구경한 적이 없고 변호인단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또 증거물로 제출한 적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공판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공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그놈이 시작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검찰에서 이제 이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증거가 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포렌식으로 해가지고 이 증거물을 쓰려면은 피의자 그 주인한테 딱 압수한 그 순간에 바로 해시값 뜨고 이미지 복사하고 그리고 원본을 보는 데서 밀봉하고 이렇게 보관해야 이 증거물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과정이 없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검찰이 입수할 때 이미 딴 사람 손을 많이 탔어요 이미. 이런저런 사정으로 증거물로 되기는 좀 미흡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한데 아무튼 검찰은 이걸 증거로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단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나 최서원 씨 변호인단들이 자꾸 보자 하니까 지금까지 못 봤다 이거예요. 지금 그 공판에서 공판 탄핵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걸 보자 할 게 아니고 변호인단들이 태블릿 PC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로 왜 법적 조치를 하냐. 태블릿 PC가 실제로 그 안에 오늘 보도된 것처럼 깡통이라면은 그 보도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그걸 기화로 탄핵 정국을 유발한 그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탄핵하고 이제 별개로. 그리고 또 그런 작용이 그렇게 하면은 이 태블릿 PC는 자동으로 법정에 나와서 감정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실로 최서원 씨가 집어넣은 거냐? 이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저 김한수 씨로부터 어떤 가정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로 흘러갔고 왜 책상으로 갔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최소은 씨가 손길도 안 갔는지 아니면 조금 만져보기라도 했는지 그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놈이 거기다 집어넣는지 중간에 뺐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감정을 하면.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충족되고 국민들이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저 지금 공판에서 그것 좀 내놔 그것 좀 내놔 그러지 말고 별개로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터무니없는 굉장히 허위성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밝혀진다 해도 그것이 정정 보도가 되고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중에 정말 국민을 확 뒤집었던 것들 내용도 있으니까 그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별도 소송으로 다루면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또 실상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공판하고 별개로 할 필요 그렇게 해야 국민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파리가 거기 붙었는지 다 나올 것이고 그래 지금은 그 내용이 이거다 저거다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허망하더라 사기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그거 보도가 뭐 여기저기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서도 진실을 알기 위한 차원에서 특히 친박이라는 국회의원들 나서서라도 이거는 이제 특검을 발의한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이 태블릿 PC만 딱 초점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기서 이만하겠습니다. 사람 많겠죠? 국민은 아직도 그 많이 그대로 믿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18일 JTBC 태블릿 PC 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거는 최순실 것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 탄핵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10월 17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에 즉시 나서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조원진 공동대표가 특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하고 그거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최순실 혹은 박근혜 대통령 공판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변호인단들이 태블릿 PC를 제출해다오 그걸 한번 보자 계속 그래 왔어요. 거의 한 1년 내내 그랬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걸 별도의 사건으로 취급해 가지고 이제 태블릿 PC가 정말 그게 깡통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려래요. 그러니까 그걸 법적인 책임을 물어 가지고 전 국민이 그걸 지켜보면서 현실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공판에 검찰이 태블릿 PC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감정을 하고 안에 파헤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태블릿 PC만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을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다루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 관심사가 이르게 되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 안의 내용을
파헤치고 감정하다가 보면은 태블릿 PC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이 알 거다 이거지요. 이건 그래서 별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언론 허위 보도고 뭐고 얼마나 판을 키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몇몇 가지를 가지고 또 이 법적인 조치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또 실상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동기가 1년이나 지나가지고 검찰에서 공개한 파일을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을 월간 조선에서 오늘도 밝히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원단에서 또 태블릿 PC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이것을 밝혀놓은 것이 사출해라 그래가지고 감정 한번 받아보자 해도 여태까지 검찰이 제출을 안 한 거예요. 1년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그 주인이라는 최서원 씨도 이 태블릿 PC 구경한 적이 없고 변호인단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또 증거물로 제출한 적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공판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공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그놈이 시작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검찰에서 이제 이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증거가 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포렌식으로 해가지고 이 증거물을 쓰려면은 피의자 그 주인한테 딱 압수한 그 순간에 바로 해지값 뜨고 이미지 복사하고 그리고 원본을 보는 데서 밀봉하고 이렇게 보관해야 이 증거물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과정이 없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검찰이 입수할 때 이미 딴 사람 손을 많이 탔어요. 이미 이런저런 사정으로 증거물로 되기는 좀 미흡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한데 아무튼 검찰은 이걸 증거로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단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나 최서원 씨 변호인단들이 자꾸 보자 하니까 지금까지 못 봤다 이거예요. 지금 그 공판에서 공판 탄핵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걸 보자 할 게 아니고 변호인단들이 태블릿 PC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로 왜 법적 조치를 하냐. 태블릿 PC가 실제로 그 안에 오늘 보도된 것처럼 깡통이라면은 그 보도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그걸 기화로 탄핵 정국을 유발한 그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탄핵하고 이제 별개로. 그리고 또 그런 작용이 그렇게 하면은 이 태블릿 PC는 자동으로 법정에 나와서 감정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실로 최서원 씨가 집어넣은 거냐? 이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저 김한수 씨로부터 어떤 가정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로 흘러갔고 왜 책상으로 갔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최소원 씨가 손길도 안 갔는지 아니면 조금 만져보기라도 했는지 그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놈이 거기다 집어넣는지 중간에 뺐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감정을 하면.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사정으로 증거물로 되기는 좀 미흡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한데 아무튼 검찰은 이걸 증거로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단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나 최서원 씨 변호인단들이 자꾸 보자 하니까 지금까지 못 봤다 이거예요. 지금 그 공판에서 공판 탄핵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걸 보자 할 게 아니고 변호인단들이 태블릿 PC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로 왜 법적 조치를 하냐. 태블릿 PC가 실제로 그 안에 오늘 보도된 것처럼 깡통이라면은 그 보도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그걸 기화로 탄핵 정국을 유발한 그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탄핵하고 이제 별개로. 그리고 또 그런 작용이 그렇게 하면은 이 태블릿 PC는 자동으로 법정에 나와서 감정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실로 최서원 씨가 집어넣은 거냐? 이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저 김한수 씨로부터 어떤 가정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로 흘러갔고 왜 책상으로 갔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최소은 씨가 손길도 안 갔는지 아니면 조금 만져보기라도 했는지 그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놈이 거기다 집어넣었는지 중간에 뺐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감정을 하면.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충족되고 국민들이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저 지금 공판에서 그것 좀 내놔 그것 좀 내놔 그러지 말고 별개로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터무니없는 굉장히 허위성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밝혀진다 해도 그것이 정정 보도가 되고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중에 정말 국민을 확 뒤집었던 것들 내용도 있으니까 그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별도 소송으로 다루면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또 실상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공판하고 별개로 할 필요 그렇게 국민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파리가 거기 붙었는지 다 나올 것이고 그래 지금은 그 내용이 이거다 저거다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허망하더라 사기다 이렇게 주장한다.